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 9차시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에 대해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공부를 할 때 원소의 개념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소의 종류에 비해서 원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원소들이 다양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까지 주기율표를 보면서 다양한 원소들의 주기성과 특징을 봤으니 그 원소들이 어떤 화학 결합을 통해 어떠한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물질의 생성 단원이고요. 먼저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이유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어요. 때문에 비활성 기체에 대한 정리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과 그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 밑에 비활성 기체 및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이게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기율표가 또 나왔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족과 그리고 주기, 그리고 원자 번호, 수소는 1번이었죠. 그리고 헬륨은 2번, 쭉 나가서 칼슘은 20번, 이러한 원자 번호들에 대해 봤었고, 그리고 또 이들의 전자 배치, 그리고 붕소와 규소를 준금속이라고 했고, 이 준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대체로 금속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대체로 비금속이었죠. 이러한 준금속, 금속, 비금속을 나누는 기준과 1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들과 그리고 17족 원소인 할로젠 원소들을 구분하는 방법과 그 특징들에 대해 배웠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비활성 기체는요, 바로 이 18족 원소입니다. 위치를 보아하니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네, 비금속이겠죠? 이 비활성 기체는요, 18족 비금속 원소예요. 여기에 속하는 원소에는 헬륨과 네온, 아르곤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크립톤, 제논 같은 원소들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보아하니 비활성 기체래요. 활성이 없다란 뜻이겠죠. 활성이 없다는 건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왜 반응을 잘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헬륨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죠? 2번이죠. 네온은 10번이었고요. 그리고 아르곤은 18번이에요.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헬륨은 2번이기 때문에 전자도 2개겠죠. 그러면 네온의 전자는 10개니까, 그리고 아르곤의 전자 또한 18개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우리 전자 배치는 지난 시간에 다 해봤었죠? 헬륨의 전자 배치 그림을 보니까 껍질이 1개밖에 없고 그게 가장 바깥 껍질이죠. 그리고 그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까지 들어갔나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볼까요?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가 있나요? 8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8개가 꽉 차게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아르곤을 보면은 세 번째 껍질에 또 몇 개가 차 있죠?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꽉 차게 가지고 있죠. 전자들이 바깥 껍질에 꽉 차게 들어가 있대요. 꽉 차게 들어가 있으면 뭐하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안정하다고 했었죠. 안정하다. 즉 안정하면 반응을 잘 한다 안 한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요. 그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정리하면 비활성 기체는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아서 다른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왜냐? 안정하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원소들은 불안정하다는 얘기고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커서 화학결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다. 즉,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원자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다고 수업 초반에 말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온결합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공유결합에 대해 볼 예정이에요. 먼저 이온결합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온결합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온 간의 결합이에요.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어떻게 생성될까요? 사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생성 과정은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공부할 때 봤었어요.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나트륨과 염소의 예를 들어서 봤었는데, 이번에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예로 다시 한번 복습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을 볼게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입니다. 12번이에요. 원자과 전자는 두 개예요. 왜냐? 마그네슘이 2족 원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네, 2족이니까 두 개겠죠. 최외각 전자, 즉 원자과 전자가 두 개겠죠. 그러면 모든 원자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그 말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게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가득 차고 싶다. 즉, 그 말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6개의 전자를 얻어서 이 세 번째 껍질을 꽉 채우던지, 아니면 이 두 개를 잃어서 두 번째 껍질까지만 꽉 채우던지. 뭐가 쉬울까요? 두 개를 잃어버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 잃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을 형성하게 돼요. 특히 두 번째 껍질까지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잃을 경우 양성자 수가 그대로 12개니까 플러스 12, 그리고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렸으므로 전자는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해주면 총 전하는 플러스 2가 되어서 이처럼 이가 양이온이 형성되게 돼요. 쓸 때는 마그네슘이 이가 양이온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M 뒤에다가 위첨자로 2 플러스를 써주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본 게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이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산소를 예를 들어서 음이온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16족 원소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뤄서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럼 이 산소는 두 개의 전자를 얻던지 아니면 6개의 전자를 잃어야 돼요. 뭐가 더 쉬울까요? 숫자가 적은 게 더 쉽겠죠? 즉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 껍질에 더하게 돼서 네온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돼요. 두 개를 얻을 경우에 양성자 수는 그대로 플러스 8이고, 근데 전자 두 개를 얻었으므로 전자가 총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총 전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가 음이온이 형성되게 돼요. 산소가 이가 음이온이 되었다. 즉 산소에다가 위첨자로
E-의 전하를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함께 봤던 대로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인 산화이온, 음이온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 일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의 전자를 잃고 플러스, 즉 1가 양이온이 되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그렇다면 2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잃고 2가 양이온이 되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13족 원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이므로 전자를 3개 잃고 3가 양이온이 되려 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이번엔 17족 원소들을 한번 봅시다. 17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되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17족 원소들은 한 개의 전자만 얻었으므로 이런 1가 음이온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족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할 테고 15족은 3개의 전자를 얻어서 이러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의 정의를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이란 무엇이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적인 결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건 주로 뭐였죠? 금속이었죠? 그리고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는 건 비금속이었어요. 그러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이에요. 이러한 정의를 꼭 알아둬야 해요. 이제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이온 결합 물질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3가지 물질의 형성 과정만 볼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다양한 물질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이 무엇인지 찾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찾는 방법은 이온 결합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질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이랑 염소 사이에 이온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물질이에요. 형성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은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겠죠. 그리고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17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나트륨과 염소는 현재 둘 다 불안정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둘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해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고 싶어 해요. 반면에 염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어디선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나트륨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전자를 하나 이렇게 염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1가 양이온이 되겠죠. 1가 양이온이 될 테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1가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 둘은 서로 각각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며 안정해져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둘 다 1가 이온이에요. 그걸 이온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나트륨 1가 이온과
염화 1가 이온.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게 되고 둘 다 1가이기 때문에 1대 1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이온 결합 물질인 NaCl,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물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이에요. 화합물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원소부터 읽어요.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 그런데 음이온이 이러이러한 소로 끝나게 될 때는 이 소를 화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염소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 나트륨이 되겠죠.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써서 NaCl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음이온 쪽을 먼저 읽으므로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인 플루오린화 리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오린화 리튬은요, 리튬과 플루오린 사이에 이온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물질이겠죠? 형성 과정을 한번 그려봅시다. 리튬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에요. 그러면 총 전자수는 3개지만 원자과 전자가 1개겠죠. 왜냐? 리튬은 1쪽이니까. 원자를 그려보면 첫 번째 껍질에는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 있겠고, 남은 하나의 전자는 두 번째 껍질인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9번이면서 17쪽 원소예요. 그러므로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는 7개가 되겠죠. 그러면 9 플러스에서 첫 껍질에 2개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두 번째 껍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마지막 껍질에 7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리튬과 플루오린 모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할 거예요. 무엇과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러면 리튬이 여기 마지막에 남아있던 전자를 하나 플루오린에게 딱 제공하면 둘 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1가 양이온이 될 테고,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1가 음이온이 되겠죠. 둘 다 1가 이온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이므로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게 되고 1대 1의 비율로 결합하게 되어서 플루오린화 리튬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산화 리튬입니다. 리튬과 산소 사이의 이온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물질이에요. 산소도 이러한 소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화로 바꿔서 읽어주면 되겠죠.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죠. 그리고 전자가 3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리튬은 1쪽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거 확인됐죠? 가장 바깥쪽에 그리면 될 거예요. 산소는 16쪽이에요. 16쪽이니까, 그리고 원자 번호는 8번이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주고, 두 번째 껍질에 16쪽이니까 6개의 원자과 전자가 나타나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둘 다 불안정해요. 둘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할 거예요. 리튬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하고요. 산소는 전자 2개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리튬이 1개만 있으면 둘 사이 이온 결합이 불가능하겠네요.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어야 하니까. 그러면 리튬은 몇 개가 있어야 할까요? 리튬이 2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기서 전자 하나 얻고 또 다른 리튬에서 전자 하나 더 얻어서 안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리튬은 전자 하나를 잃고 1가 양이온이 되는데 이렇게 2개가 있겠죠. 리튬 1가 양이온 2개. 그리고 산소는 2가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 후 둘 사이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돼요. 얘네가 이온 결합할 때는 리튬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을 해서 산화 리튬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ELiO 이렇게 쓰면 될까요? 리튬 2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리튬에다가 아래 첨자로 리튬 2개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를 요 앞에다 쓰게 되면 LiO라는 물질이 2개가 있다라는 뜻이 돼서 지금 이 물질과 전혀 다른 뜻이 되게 돼요. 그러므로 ELiO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Li2O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리튬 2개와 산소 1개가 만났으니까 LiO가 아닌 Li2O, Li2O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본 이온 결합 물질 외에도 이온 결합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양이온 생성 과정과 음이온 생성 과정에서 마그네슘과 산소를 봤었죠?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에서도 이온 결합 물질이 생성될 수 있을 거예요.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었으니까,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었으니까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산화 마그네슘 MgO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온 결합 물질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알루미늄은 아까 봤듯이 3가 양이온이 됐는데 산소는 2가 음이온이 되려고 해요. 그럼 얘네 둘이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2개와 산소 3개가 있으면 만들어지겠죠. 알루미늄 2개와 산소 3개가 만나서 Al2O3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돼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뽑는 거 말고도 원자끼리 합쳐져서 하나의 이온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건데요. O와 H가 만나서 수산화 이온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N과 O가 만나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탄소와 산소가 만나 생긴 탄산 이온도 있어요. 황과 산소가 만나 생긴 SO4 황산 이온도 있어요. 이러한 음이온과 양이온, 즉 금속 이온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만나면 NaOH라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나게 되면 CaCO3 탄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황산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만나면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오늘은 이온 결합과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결합의 또 다른 종류인 공유 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감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